미국 조지아.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단속되고 구금되고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법대로 했을 뿐이라는 미국의 차가운 답변. 이것이 우리가 믿어온 동맹입니까?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는가?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지아 사태가 보여준 동맹의 민낯. 둘째, 현 정부가 던진 자주국방 vs 동맹 논란. 셋째, 과거 이승만이 집요하게 끌어낸 상호방위조약의 역사. 그리고 덧붙여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새로운 위협, 북중러의 연대 강화. 이 모든 것을 연결해보면 한미동맹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단속.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316명 이상이 귀국했습니다. 겉으로는 불법 체류 단속이라 했지만 그 결과는 한국 기업과 산업, 공급망에 직접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민법 집행일 뿐이다. 동맹국의 체면, 전략적 고려는 없었습니다. 조지아는 한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세운 곳입니다. 현대차, 배터리 라인, 수만 명의 일자리가 얽혀 있는 곳이죠. 그러나 정작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되는 순간 그 누구도 우리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동맹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외국군 없이는 자주국방을 못한다는 건 굴종적 사고다. 국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당은 동맹을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보수 전문가들조차 억지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주둔군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을 묶어두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며 러시아의 도발을 막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굴종이라는 단어로 치환한다면 신뢰는 흔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준비 없는 자주국방입니다. 말은 멋집니다. 우리 스스로 지킨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예산도 병력도 기술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말뿐인 자주국방은 허상일 뿐이고 그 틈새를 적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1953년으로 가봅시다. 정전이 다가왔을 때 이승만은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방공포로 석방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은 분노했고 국제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건 하나,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조약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굴복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서한을 보내 휴전 수용 시 방위조약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조약 제45조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처럼 대응한다. 이 문구가 지금까지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는 기둥이 됐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휴전을 방해했고 세계 질서를 흔드는 돌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끈질김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상호방위조약입니다. 강대국을 상대로 이런 협정을 얻어낸 약소국은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승만은 악착같이 요구했고 미국은 마침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미움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는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북중러가 노골적으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이 연대를 외교적으로 지지하며 미국과 한국, 일본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최근 회담에서 새 정상은 공개적으로 반미전선을 선언했습니다. 한미 일대 북중러, 신냉전의 구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맹이 흔들린다면 한국의 안보는 허공에 붕 뜨는 겁니다. 북한은 핵으로 협박하고 중국은 경제와 해양에서 압박하며 러시아는 군사기술과 에너지로 균형을 흔듭니다. 세 나라가 손을 잡는 순간 한국은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주한미군과 확장 억제의 신뢰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훈련, 전략자산 전개, 공동계획 올인. 둘째, 경제산업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조지아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자 노동 투자 문제를 세밀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셋째, 자주국방은 동맹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틈새 전력, 사이버 우주 미사일 방어 같은 영역에서 우리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조지아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의 절망적인 얼굴. 1953년 워싱턴에서 방위조약에 서명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모스크바, 평양, 베이징에서 웃으며 손을 맞잡는 북중러 정상들. 이 세 장면이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동맹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싸워서 얻어내야 하고 유지하려면 계속 요구해야 한다. 이승만은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집요하게 버텼습니다. 미국에게는 골칫거리였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을 보장한 영웅적 승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동맹은 미래 세대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지켜낸 동맹의 가치를 오늘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격려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